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적 발표된 기업 살펴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124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일회성 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아직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수한 실적이다라는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2개 분기나 연속으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구조적인 수익성 변화가 생겼다라고 읽히고 있고요. 매출 증가에 따라서 고정비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제품의 판매 단가까지 봤을 때 현재 제시한 가이던스는 상당히 보수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추가적인 이익 전망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줬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풍산이고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보시면 67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1% 정도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신동훈 부분에서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데 결국에 이를 커버해준 쪽은 방산입니다. 방산이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3분기에 좀 이연됐던 물량 인식 자체가 4분기에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방산 쪽에서는 지금 여전히 해외 수출 지역 다변화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신동 부분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 때문에 단기 반등이 어려워 보이지만 방산은 동남아 지역으로 공급 계약도 따내고 있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에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미중 갈등이 재부각됐다는 점은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2,7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봤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이고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나왔는데요. 1,4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3% 증가를 했지만 컨센서스는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은 좋았습니다. 이 그룹사의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국내 주택 공장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럼에도 협력사가 제기했던 공사비 정산 관련 소송과 중재권을 원가에 반영을 했고 일부 주택 현장에서도 원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마진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 공사 쪽에서의 마진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올해 매출 자체는 비슷하더라도 국내외 현장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별도 PF 보증 총량은 올해 말까지 1조 원대 안착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고위험의 우발 채무는 적다라는 평가를 주면서 현 시점에서는 PF 리스크 없이 매수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4만 9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실까요? 바로 제이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고요. 이 종목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물류 로봇 2가지 큰 모멘텀으로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먼저 로봇 쪽입니다. AGV라는 물류 로봇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한 고객사, 셀 고객사의 수주를 받아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억 원 규모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고객사가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급의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될 전망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 보시면 턴키 장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IBC의 2대 주주라는 점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2차 전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IBC가 지난해 8월 인도 정부와 MOU를 체결한 상황인데요. IBC의 2대 주주이자 현재의 독점 공급 관계라는 점에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수주 총액 대비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현재 매우 저평가돼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 주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일정 국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진엔텍이 신규 상장하는 날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전문 기업인데요. 지난 16일과 17일에 공모주 청약에서 크게 흥행하며 증거금만 3조 6,946억 원을 모았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5,300원이고요. KB증권에서 주관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흥행몰이에 성공을 했던 이 우진엔텍, 오늘 드디어 신규 상장하는 날인데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적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또 하나투자증권과 롯데하이마트의 실적까지 함께 발표가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따라서 LG디스플레이 실적부터 확인해 볼 텐데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계속 이어왔던 적자를 끊어내고 이제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24일 2023년 4분기 경영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의 경우 7조 3,959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17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 505억 원이었고요. 에비타는 1조 2,718억 원으로 이익률은 17.2%를 기록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매출액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3%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4분기 대비 흑자로 돌아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은 7개 분기만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LG디스플레이 실적 좋았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고금리의 직격탄을 받았던 섹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등 시기가 앞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관측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에는 루닛이나 뷰노 등 이러한 의료 AI 기업들이 증시를 주도했지만 올해부터는 전통 바이오 종목들이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시작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롯데하이마트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 이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불황을 버티며 흑자 전환을 했지만 다시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롯데하이마트의 실적 발표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의 일정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 AT&T, IBM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테슬라가 어떠한 실적을 발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테슬라는 지난번에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각각 5.9% 그리고 2.8% 인하하면서 우려감을 더욱더 키웠던 바가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월가 예상치를 살펴보면 매출액의 경우 255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74센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1년 전에 1.19달러였던 주당 순이익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에 발표될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표할 가이던스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024년 인도량의 전망도 함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슈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핵심은 이번 4분기 실적도 있겠지만 여기서 공개를 할 이번 가이던스, 올해 가이던스를 조금 더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증시 일정까지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